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온도계에 대한 내용, 온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섭씨와 화씨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에 담긴 내용들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어떤 발음의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F 발음은 우리가 히읗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죠. 특히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어 방식의 외래어 표기법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방식의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F 같은 경우에 히읗으로 표기한다. 그들의 표현으로는 H지요. H와 같다 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받침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음 모음으로 영어 발음을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겠지만 여러분들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섭씨, 화씨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섭씨와 화씨라는 온도계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표현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섭씨라고 표현하는 것은 스웨덴 사람, 이 온도계를 발명한 사람이죠. 셀시우스라는 사람의 표기입니다. 셀시우스를 보면 CEL로 되어 있죠. 스웨덴 표기긴 합니다만은 이 셀에 가장 가까운 우리말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말을 찾은 것은 아니죠. 한자어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셀이라는 발음은 뭐 한자어에서 찾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찾다가 보니까 섭이라는 발음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자어의 섭으로, 외래어 표기법의 일종이죠. 섭으로 쓰면서 이 글자를 섭씨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섭이라는 표현은 중국식 발음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어에서는 이 섭이 그나마 스웨덴인 셀의 발음에 가깝게 그들의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래어 표기법, 중국어의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섭이라고 쓸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에서 한자어 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FA, 페런하이트라고 하는 독일어 발음이니까 조금 달라요. 독일어 발음이지만 우리가 이제 영어 발음으로 놓고 보면 FA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일본어 방식으로 하면 그거를 H를 표현하고 히읗으로 표현합니다. 자, F를 히읗으로 하다 보니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씨는 좀 그렇고. 그래서 찾아낸 게 또 한자어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용어예요. 그래서 등장한 표현이 화라. 그럼 뒤에 씨는 뭐냐? 이 사람들의 성씨가 셀시야. 밑에는 성씨가 화야, 화. 이 페르나이트라는 독일 사람이 들으면은 진짜 이거 코미디인데. 야, 재밌네. 내 이름을 그렇게 표현해? 어쨌건 내가 성씨가 화씨가 됐어. 어, 그리고 위에는 섭씨가 됐네. 자, 지금도 그 표현을 우리는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언어 표현이란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굳어지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가 쓰는 온도계에서 섭씨, 화씨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섭씨, 화씨는 바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한자어하고 연관이 됩니다. 셀을 한자어, 중국어 한자 표기인 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갑자기 개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성이 셀이야. 그리고 뒤에가 이름이 시우스야. 그 다음에 페르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 일본식 발음으로 이제 표기를 하면서 F가 우리말에 없으니까 히읗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화씨가 됐습니다. 이 화자를 써서 한자어로 표기를 합니다. 물론 이 원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단순히 저는 이
강의에서 발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지식 그리고 관련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온도계가 섭씨, 화씨의 변환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수학적 원리가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해본다 보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화씨 온도계라고 한다면은 파렌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기준이 그 360도가 원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0도의 반원 180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180이 추가된 상태예요. 각도계의 개념으로 온도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섭씨 온도계는 100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미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터법으로 정의된 온도계가 섭씨 온도계고, 그래서 그 섭씨 온도계 눈금을 보면 밑에 0에서부터 100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섭씨 온도계에서는 기준 눈금이 미터법이니까, 미터가 제가 뭐라고 강의했죠? 미터라는 거는 길이의 단위로서 그 측량하다라는 measure에 가까운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미터법 하는 거, 물론 이제 그 아래 강의에서 보면 센티, 그 다음에 밀리라는 어원, 그러니까 센티가 100이고 밀리가 1000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미터법으로 하기 때문에 온도에 표현할 때 100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센티라는 표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센티그레이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센트라는 단어가 100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터법에서 센티미터가 미터를 100으로 나눈 거다. 100으로 나눈 거다라는 개념에서 센티미터라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각도의 개념이니까 미터라고는 하지 않고 센티그레이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섭씨 온도는 미터법에 따라서 100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파렌하이트는 표기에서 각도로 360이라는 이 큰 원을 넣고 180을 만듭니다. 그러면 미터법에서는 물이 녹는 온도를 뭔가 기준점으로 삼았었는데, 온도의 기준으로 거기를 0도로 봤습니다. 0이라고 봤고, 그 다음에 파렌하이트는 이 기준을 각도법으로 하면서 물이 녹는 온도가 그때 32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32를 180에 추가를 한다면 212도가 돼버리죠. 그래서 210이라는 게 나왔고, 중간 과정이 뭐가 있냐면 100이라는 단위하고 180 반원이죠. 이 두 개의 비율 때문에 변환하는 거에서 온도를 변환시킬 때 여러분들 복잡한 수식이 들어가죠. 100분의 180 약분해, 우와, 20으로 나눠지네. 5분의 9 이런 숫자가 등장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셀시우스에 의한 기준을 정하다 보면은 미터법의 기준인 100을 기준으로, 1m의 기준이었던 100등분의 기준으로 온도계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렌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화씨 온도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온도계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각도법, 길이와 각도 사이에 차이가 있죠. 이런 원리 때문에 우리가 두 개의 온도에서 어느 나라에서는 F를 사용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C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온도계 C를 사용하죠. 여담이지만 한국인들이 정말 뛰어난 이유가 겨울에 영하 한 15도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름에 더울 때는 그냥 35도, 38도 막 이렇게 나가고, 그럼 1년 동안에 그냥 50도 넘는 그 온도를 이겨내는 의지의 한국인들. 더 추울 때는 영하 20도, 실제 온도는 더 춥고, 이런 데서 살아난 뛰어난 민족. 오늘은 이 소음 때문에 제가
그 난방기를 좀 껐더니 추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F 발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방식으로 H로 표현한 걸 이제 뒤에 내용에서 있습니다. 이거 왜 벗어나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러면 나 H 안 할래. 그냥 안 하고 내가 그럼 뭐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그러면 좀 천천히 들어보니까 피읍 같아. 피읍. 우리끼리 약속. 그래, 피읍. 피읍으로 딱 했더니 이제 옆에 있던 P가 이제 서운하다고. 야, P 어떻게? 내가 피읍이지. P가 피읍이고. 그럼 F는 또 저쪽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나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1995년도에 내가 F를 살려주마 해가지고 피읍에다가 작은 동그라미를 쳤어요. 훈민정음 표기 원리입니다. 같은 표기 원리가 비읍 안에 동그라미 친 게 있어서 우리말에 없는 소리니까 그러면 피읍 아래에다가 작은 동그라미를 치자. 그럼 F 소리가 뭔데 저렇게 했어?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아주 그냥 머리가 핑핑 돌고 그냥 할 때까지 연습해 보세요. 그거 어려운 사람도 생각해서 제가 방법을 만들어줬죠. 지금은 없어진 TV 프로그램이니까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그 뽀뽀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뽀뽀뽀에서 그 뽀뽀뽀 대신에 푸푸푸 한번 해보세요. 아빠가 출근할 때 푸푸푸 이렇게 엄마가 안아주 뽀 푸푸푸. 자, 이런 발음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 계시죠? 나한테 간혹 엄마 아빠 이야기하는. 자, 엄마 아빠 이야기. 그럼 아빠가 출근할 때 푸푸푸, 엄마가 안아줘도 푸푸푸. 만나면 반갑다. 그럼 안 되지요. 만날 때만 안 돼. 자, 거기는 안 하고. 자,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F 발음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F의 제 소리를 찾아주자. 그래서 저쪽에서 무시당하고 너 저리 가, H로 가, 그 다음에 피읍으로 가 했다가 왕따 당한 F를 제가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줘가지고 푸푸푸 하면서 안아줘가지고 이제 피읍 아래에다 작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유용함이 있어서 이 표기를 사용했는가 하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말에서 여전히 굳이 F를 히읗으로 하는 거 여기 한 100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좀 귀찮았어요. 그냥 그래서 몇 개만 골라왔습니다. 파이팅. 화이팅으로 하시고 싶죠? 요런 표기. 그래서 피읍으로 해놓은 거 파이팅, 화이팅.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그거 한번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음료수 이거 있지 않습니까? 환타. 환타. 저 어디 도시 가는데 보니까 환타지아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몇 년 지나더니 이건 아닌가 봐 해가지고 판타지아 이렇게. 환타 대신에 여러분 오늘 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그 음료수 살 때 판타 먹을래 할 거예요. 환타 주세요 할 거예요. 그냥 나올 거예요. 요즘 소상공인들 힘들어요. 웬만하면 사 드세요. 자, 그래서 판타라는 발음인데 이게 환타, 판타 이렇게 표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번 강의에서 제가 또 그때 화일 들고 한번 설쳤잖아요. 그 이 나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공부 잘하라고 그냥 발음 연습 열심히 하라고 화일까지 들고 와가지고. 화일입니까? 파일입니까? 파일입니까? 이 소리를 구별하고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세계 거의 모든 F 발음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일이라고 하는데 포일이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요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포일 발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어찌됐건 현재 외래어표에서는 포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호일 가져오라 그러죠. 뭔가 이렇게 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나 싸는 건 잘 모르겠고 내가 아는 거는 똥 싸는 거밖에 몰라. 하여간에 나 진짜. 어쨌건 그 은박지 비슷한 거 그런 거를 우리가 호일이라고 발음하는 경우. 이 외에도 제가 무수히 많다 그랬죠. 헨스, 그 다음에 휘메일 아주 많습니다. F 자리에다가 히읗으로 갖다 놓고 한번 읽어보면 외래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화이자 뭐 이런 것도. 자, 그러면 지금 보셨다시피 우리의 H를 F하고 같이 그냥 세트로 섞어버린 일본어 방식에서도 벗어나고 현재 P하고 또 같은 소리라고 F가 외로워지는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995년부터 하필이면 그날 10월 9일 한글날 제가 여기 뭐 방송도 마찬가지고 블로그에도 올려놓은 사진 보면은 그때 사진이나 지금 현재는 거의 비슷해요. 제 얼굴은. 자, 그래서 피읍 아래에다가 작은 동그라미를 한번 쳐서 표기를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럼 되나 하는 거죠. 아니 일본 놈들 썼으니까 하지 마 이런. 그럼 대책은 하지 말자만 하지 말고 사람이 대책을 방법이 있어야지. 방법을 제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칭찬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자, 이게 영어에서 이제 연습하기에 좀 좋은 발음, 이 발음도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잖아요. 오늘 feel이 좋아. feel은 느끼다, 뭐 느끼는 것, 어떤 다른 촉감에 대한 이야기죠. feel 발음이 있고, 그래서 저기다가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윗니로 아랫니를 물고 feel, feel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럼 그 옆에 있는 거 껍질 벗기다 이런 뜻의 발음이죠. 글자가 F하고 P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F하고 P가 다른 소리라는 게 글자에서도 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뒤에 L은 같잖아요. 그럼 뒤에는 똑같이 읽으면 됩니다. 그럴 때 입술 F 같은 경우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살짝 무는 느낌으로 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입술 두 개만 사용합니다. 위, 아래. 입술 두 개요. 그래서 필 이렇게 하면 영어에 껍질 벗기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F 발음을 같은 원리로 coffee, 코히 발음 말고요. coffee 이런 발음, F 발음이 있는 곳에는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F 발음과 H 발음 그리고 P 발음 사이에 혼란이 있던 우리의 표기 원리를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서 온도계에서 우리가 화씨, 섭씨라고 발음하는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F 발음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읽을 때 의식적으로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치고 아, 이 소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발음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